예. 지금까지 8급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지난 시간까지 3급 푸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하고, 오늘부터는 3급에 해당되는 글자를 하거든요. 3급에 해당되는 글자가 407자가 있네요. 그 407자를 갖다가 앞으로 수업하게 되는데, 수업 내용이요. 좀 더 지난 수업보다는 좀 간략화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했던 글자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간략화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혹여 간에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글자들은 우리 강의가 지금 사이버 서당에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사이버 서당이 있거든요. 사이버 서당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책이 지금 책 좀 꺼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책이 지금 이 전통문화 연구에서 나온 책이죠. 한자교육 시험백과라고요. 그 책을 이용해서 빠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실언가짜네요. 실언가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한번 써보고요. 실언가짜는 크게 나누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음의 역할을 하는 더할 가짜오고요. 그 다음에 뜻의 역할을 하는 나무 목자예요. 실언가짜는 다시 나눠보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힘력자오고 입구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실언가짜는 힘력, 입구, 나무목 세 글자가 합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힘력자는 쟁기 형상에서 나온 글자예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힘력자에 대해서 이전부터 한자를 가르쳐 오신 분들은 흔히 근육무에서 나왔다고 설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설문에서 허신이 밝힌 견해에 의해서 근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와서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하는 문자학자들에 의해서는요, 열이면 10명, 10분 모두 다 이게 쟁기 형상에서 나왔다고 설명되는 글자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이 형태를 갖다가 이게 각골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인데요. 이 글자를 어떤 글자에서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된 형태에서 글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글자가 결국 무슨 자냐면은 산해남이라는 글자예요. 산해남. 산해남자를 놓고 보면요, 밭전자하고 힘력자가 되는데 밭과 쟁기예요.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 농사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면서 이게 산해를 뜻한 산해남자거든요. 근데 산해남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럼 요 형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 있죠, 손. 손을 갖다가 표현하는 형태인데요. 손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숫자 게임이 약근 시절에는 많은 걸 몇 개로 줄인다고 했어요. 3개로 줄인다고 했죠. 우리는 손가락을 3개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손으로 쟁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라면 거기다 다시 손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게 제가 만든 문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쓰여진 문자예요. 그래서 인자부터 한자를 가르치신 분들 가운데 이 힘력자를 가르치신 분들은 이걸 근육모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니까 쟁기모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셔요. 이게 어느 모 회사 모 회사가 있죠. 모 제약회사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선정할 때 근육 모양을 해놓고 이 힘력자 활력 해가지고 힘력자를 해놓은 그런 것을 보고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쟁기모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 글자가 지금 우리 책에 보면요, 맨 처음에 성부 넘버 1번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볼 수 있는데요. 17페이지에 있죠. 페이지를 쓰놓은요. 17페이지 보면은 그 더할 가짜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가 실언가, 멍해가, 아름다울까, 하려하나 그런 글자도 있고,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책에다가 모든 걸 다 제대로 설명해내기가 힘드니까 참고한자로 덧붙여가지고 장상 가사할 때 가사 가짜라든지, 가부자를 튼다 할 때 결가부자, 방가부자요, 책상들이 할 가짜라든지, 또는 이순신 시에 나오면 어디서 일성호가 나무예를 끝나니 뭐 그럴 때 일성호가 있죠. 필이요. 갈리필이 가짜라든지, 또는 절을 갖다가 가람이라고 그래요. 가람. 그때 쓰는 절 가짜라든지,
또는 석가모니 할 때 쓰이는 막을 가짜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글자의 체계처럼 설명하다 보면 너무 책이 방대해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참고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모든 글자를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글자들이 모두 더할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의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걸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요. 아름다울 가짜 있잖아요. 앞에 들어와가지고 17페이지 세 번째 아름다울 가짜에도 보면요. 요 형상이, 요 쟁기 형상에다가 이 소매 형상이 덧붙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죠? 예. 그 근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힘력자는 쟁기 모양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는 입 모양에서 나왔는데요. 사람의 입을 갖다가 제가 자의적으로 그려볼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으로 표현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게 다시 정형화돼서 오늘날의 입구자가 됐어요. 자, 더할 가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요. 쟁기 지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입으로 칭찬의 말 같은 거 해주면서 더할 가짜가 됐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글자예요. 더할 가짜요. 아무래도 힘든 사람 우리가 줄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입을 맞춰서 영차 하면요 아무래도 힘이 더 없는 힘도 더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을 모아서 칭찬의 말을 더해준다고 해서 다음에 더할 가짜가 됐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글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 쭉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형태에서 그랬죠. 예전에는 나무 줄기, 가지, 뿌리 그런 형태가 좀 더 정형화가 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나무 목자로 정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더할 실험 가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 더할 가짜가 의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들어가도 뜻이 역할하는데 나무로 만든 실형이야. 물건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있으면요. 건물의 기둥, 양 기둥 사이에다가 올려놓은 가로지른 나무를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뭐 그릇 같은 거라든지 단지 같은 거요. 시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꿀단지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런 건너지른 나무를 갖다가 실형이라고 하잖아요. 실형. 실형에다 뭐 올려놓는다고. 바로 그 실형이에요. 그거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자리에서 실형 가짜가 됐어요. 자, 다시 17페이지로 우리 책 들어와서 다시 17페이지 보면 더할 가짜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 쭉 나열되는데 그 맨 처음에 실험 가짜가 있죠. 자, 실험 가짜가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더할 가짜로 인해 그 의미 가가되고 나무 목자로 인해 그 뜻이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해 벽과 벽 사이에 건너 질러 놓은 나무인 실형이 된 글자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험 가짜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들 갖다가, 의미 역할을 하는요. 말씀 잘못드렸어요. 어휘로 쓰여지는 글자들을 살펴보면요. 실험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지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가공, 가공의 인물, 있지 않은 인물 갖다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 시험에 있지 않은 거, 허구적인 거 뭐 해가지고 그것과 통하는 어휘를 찾아서라 하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때 답이 가공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수학년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를 갖다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때마다 책마다 왜 그러냐면 한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시험 문제에 보면은. 그런데 한 4년 전인가 대학교 입시 문제에 보니까 가공이 답이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 가공이 뭐냐면요. 있지 않는 거요. 공중에다가 건너질 수가 없잖아요. 공중이 텅 비어 있는다가 뭘 건너질러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요. 이 가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걸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 않는 인물을 갖다가 가공의 인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이는 가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가는 책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형 이렇게 책을 갖다가 올려놓는 실형이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개가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라는 게 반드는 직선의 형태인데 우아로 세로의 형태인데 그게 가로지른 실형처럼 가로지른 막대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십자가 할 때 쓰는 가짜요. 또는 고가도로요. 고가도로. 땅 위에다가 이렇게 건너질러 놓은 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옥상가옥. 옥상가옥은 쓸모없는 거, 부질없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거든요. 쓸모없음 또는 부질없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옥상 가옥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볼까요? 옥상 가옥 해가지고 이게 지복자예요. 그 다음에 일상자예요. 이게 내냐 지복자고요. 이 가자를 갖다가 옥상 가옥을 쓰라고 만약에 하면 이 집가자로 쓰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네. 옥상 위에 가옥을 졌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랬는지 집가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가자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실언가자를 써야 돼요. 옥상 위에다가 옥을 갖다가 다시 건너지른다 이게요. 집을 갖다가 다시 건너지른다 이게요. 다시 얻는다 이게요. 실언이라는 게 건너지른다. 이 글자가 건너지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실언이라는 뜻 외에 여러 가지 뜻을 한자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쉬운 예가 바로 한일자죠. 이게 하나라는 뜻 외에 뭐예요? 일동 그러면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네. 일동 차렸으면 한 사람만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차려야 된다요. 일총광음은 조금이에요. 조금. 이런 것처럼 글자 하나가 하나, 첫째, 모두 조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실형이라는 뜻 외에 실형이 건너지르는 거야. 건너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가공을 때 쓰이는 가짜가 바로 건너지르는 거예요. 네. 공중에 건너지렀다 이게요. 그 다음에 또 건너질러서 얻는다고 해서 언따라는 뜻도 있어요. 언따. 그러니까 여기에 옥상 가옥의 가짜는 언따예요. 옥상 위에다가 집 위에다가 집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험 가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집 가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집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좋을 수 있어도 옛날이야 땅이 넓고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지가 않은 거이고 땅은 넓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살 것만 한데 잘못 져가지고 오늘날처럼 집을 밑에 들어가는 집을 튼실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짓는데 거기다가 괜히 허물어질 집을 갖다가 못 온다고 원래 옆에다 지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쓸모없는 짓이 되는 거죠. 집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의 건축 문화 같은 걸 헤아려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상 가옥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사자성어 가운데 잘못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 뭐냐면 양동작전 그런 말이 있어요. 양동작전. 양동작전. 양동작전의 양자를 양양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전술을 해서 사용되는 건데. 근데 이건 변양자예요. 변양자. 변양자를 써야 돼요. 변양자는 반대는 음인데요. 음은 적극적이지 못한 거인데 이건 적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밝은 거. 이게 한쪽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막 떠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쪽으로 사는 적군인들이 몰리면 비어있는 틈을 갖다가 치는 거 양동작전이라고. 근데 두 양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는 뭐예요? 교환 경기할 때 쓰는 환자가 바로 교환. 서로 이 나무가 북이 교환 경기할 때 쓰는 환자를 바꾸란 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꾸란 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쁜 한자예요. 기쁜 한자. 기쁨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경기가 바로 교환 경기예요. 또는 점이 가경인데 점이 가경할 때 쓰이는 경자가 점점 좋은 경치라고 생각해가지고 경치경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치경자가 아니고 무슨 자죠? 지경경자예요. 지경자. 좋은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역전 경기 한다고 역전 경주. 달리기 경기, 마라톤 경기 할 때 주자들을 여러 명이 바통 갖다 전달하는 경기를 역전 경기인데 그때 역전을 갖다가 앞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전자가 아니고 전할전자예요. 전할전자. 전할전자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쓰다 보면은 잘못 쓰일 수 있는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써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옥상가옥도 직가자로 쓰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많다니까요. 직가자를 쓰시 마시고 실언가자를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실언가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을 살펴봤어요. 그 외에 실언가자가 음역화라는 것자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언가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울 글자요. 설명할 것이 많다 보니까 빈 공간이 그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서 썼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물러날 글자, 물리칠 각자예요. 물러날 각 또는 물리칠 각 하는 글자예요. 자, 물러날 각자 또는 물리칠 각자를 갖다가 시중에서 나온 책, 시중에 나온 책이나 또는 시중에서 한자를 가르치신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흔히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 가을것자하고 병부절자가 합쳐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가을것자로 보이는 것 뿐이지, 가을것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글자라고요. 이거 물러날 각자, 물리칠 각자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지는 글자냐면요. 바로 요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예요. 요 두 글자. 지금 요걸 지금 표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요렇게 표현된 요 글자가 있죠. 이걸 다시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써놓은 거예요. 그 요 글자를 보고 요 글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글자로요. 이 글자로 쓰세요. 이 글자. 글자로 정리되는 형태는 이거니까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골곡자예요. 골곡자. 골짜기 할 때, 계고 할 때. 그러면 요 글자는 무슨 자냐 이거예요. 이건 우술, 아시는 분 계시네요. 갸기야, 갸. 갸기라는 글자예요. 자, 이 우술 작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물러날 각자인데, 우리 책 몇 페이지에 보면 그 글자를 볼 수 있냐면요. 25페이지 가면 알 수 있어요. 25페이지 가면은 요 물리칠각 또는 물러날 각자가 소전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전에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요 글자가. 만약에 이 글자가 있죠. 가을것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쓰여진 가을것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을것자로 본다면 가을것자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이전에 어떻게 쓰냐면 이건 사람의 형태이고요. 어떤 주거지의 입구를 갖다가 표현하는 형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됐거든요. 이렇게 나눠진 형태지만 이건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몸체, 다리, 팔. 요 형태와 요 형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요건 사람이 주거지 입구로 밖으로 나가는 거에서 가다에 갈 것자가 됐고요. 요것은 뭐냐면 입이 있고 입 주위에 주름살 지는 걸 갖다가 입 주위에 웃을 때에 주름살 지는 걸 갖다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형태가 글자 못 같은 거 추구하면서 이런 셈들이 갖다가 달라붙으면 그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요거 입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이렇게 사화자처럼 이렇게 바뀐 것 뿐이라고요. 옛날 글자를 보면 물러날 각자는 갈 것자도 아니고 또는 여기에서처럼 골곡자도 아니고 웃을 작이라는 글자다 이거예요. 웃을 작이라는 글자. 웃을 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가지고 음의 역할을 해서 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으부르고 있는 형상에 의해서 표현된 글자 이게. 사람이 으부르고 있는데 이 벼슬아치들이 임금 앞에서 으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벼슬아치들과 관련돼 있는데 무슨 자냐면 병부절이라는 글자예요. 벼슬아치 가운데 관찰사나 절도사들이 심표로 갖고 있는 게 병부예요. 병부. 부절이요. 병사들이 사용하는 부절이라고요. 그 왕이 어떤 명을 보낼 때 어떤 변방에 관찰사들, 절도사들이 가 있는데 왕이 오랑캐들을 물리치라고 할 때 명을 내리면은 이 병부의 일부를 갖다가 왕이 갖고 있고 일부는 관찰사나 절도사가 갖고 있다가 그걸 명으로 내려보낼 때 그 병부의 한쪽을 갖다가 내려보면서 명을 전하면은 그 관찰사나 절도사가 나머지 반쪽을 서로 맞춰봐가지고 이건 확실히 임금이 내린 명령인 걸 알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군사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그런 병부를 뜻하면서 그 군사를 움직여서 적을 물리친다,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글자 자체가 물리칠
또는 물러날 그런 뜻으로 쓰이겠다라는 얘기죠. 쓰이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 설명이 우리 책 2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웃을 때 입가에 주름지는 모양에서 그 자에 비롯된 웃을 객자와 병부절자가 합쳐져 원래 이런 형태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물리칠각자의 원래 글자다 이거예요. 이 글자가 이것으로 쓰여졌던 글자였다. 나중에 의무의 역할을 하는 우술격자는 갈것자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 뜻은 임금이 군사를 일으킬 때 관찰사나 절투사에게 주었던 심표와 관계에 있는 병부절자로 인해 임금의 명을 받고 적을 물리친다 하여 물리치다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글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 쭉 써져 있는데요. 각서라고 뭐 어떤 말을 하다가 앞에 말들은 다 물리치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 각서라고 또는 뭔가를 각하한다. 또는 폐각, 망각, 기각, 매각, 소각, 맹각, 폐각, 몰각 뭐 거기에 쓰이는 모든 각자들이 이 물리칠각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제 학습용어죠. 이 고정자산, 기계 같은 고정자산의 소모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걸 비용을 갖다가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1억짜리 기계를 갖고 있어요. 그 1억짜리 기계가 1년 동안 사용되면서 손상된 부분, 마모된 부분을 갖다가 값어치 1억짜리가 처음에 살 때는 1억짜리지만 1년 동안 쓰면서 손상된 부분이 생기면 1억의 값어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자, 이 물러날 각자 또는 물리칠각자는 원래는 웃을 객자가 음역화를 했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글자가 음역화라는 글자 뒷장에 나온 다리각자 있죠? 다리각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6다리 달라붙어 있죠? 6다리 달라붙어 인체의 한 부분과 관련된 글자가 많거든요. 그건 6다리 달라붙어가지고 인체의 한 부분이 다리를 나타내면서 다리각자가 되는데 각선미 뭐 할 때 쓰이는 각자죠. 각기병 뭐 할 때 쓰이는 각자예요. 또는 이인삼각경기라든지 뭐 할 때 쓰이는 각자들이 그 다리각자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간사할 간자예요. 여자분들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글자죠.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이 남녀 평등의 시대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글자는 있을 수가 없고 호기간에 누군가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몰미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전부터 만들어진 글자고 그런데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이런 건 기분 나쁘다. 없애자 해가지고 안 쓰면 한 사람이 안 쓰고 두 사람이 안 쓰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안 쓰면 결국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문자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 간사할 간자는 계집여자 3개가 합쳐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집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면요. 여자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5곳이 앞으로 모으고 있는 형태예요. 옛날 글자를 보면. 사람이 몸체인데 다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손 부분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제가 임의적으로 간략화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요. 몸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손 모으고 있는 형태의 이를 갖다가 좀 더 변화시키면 이렇게 오늘날의 글자처럼 변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보면은 여자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5이 꿇고 앉아있는 형태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변화된 과정을 보면 느낌이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분명히 느낌이 와닿게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집여자는 사실은 어린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어린 여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쉬운 글자 하나가 뭐예요? 젖이에요, 젖. 저도 어려서 엄마 젖을 먹고 살았지만은 어미 모자의 바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바탕이 돼요. 점만 2개 들어갔는데 오늘날처럼 안 쓴 모양이 약간 달라진 것뿐이지 결국은 계집여자와 같은 바탕을 두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계집여자는 어린이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슨 자라고 했어요? 집여자라고 했죠? 집마에서 나온 집에 계집여자가 있는데 오늘날처럼 생각하지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로 생각한다고 보면
이 뜻이 잘 우러나지 않을 텐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집이 편안하다. 편안한 자. 뭐 이런 글자들은 뭐 많이 해왔어요. 아들 갖다가 들어가면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서 좋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엄마하고 어린 여자죠. 아이죠.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서 좋다고 해서 좋을 호자예요.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계진여자가 어른 관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한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걸 세개로 줄이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진여자가 세 개 있다는 건 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자가 많으면 여러 소리가 나게 돼 있고, 유교 사상에 찌들러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자가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진 글자이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간사가 됐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여자의 그런 성정과 관련돼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원래는 목권 사회에서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북권 사회로 돌아서면서 여자를 갖다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원래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있죠. 아버지를 몰라요. 어머니는 아는데 자식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아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시대. 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는지를 모르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아니까 어머니 중심의 사회가 되니까 목권 사회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싸우게 되면 힘이 센 남자들 쪽의 중심 사회로 옮겨갈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권 사회로 돌아서거든요. 북권 사회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자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한자에는 여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글자들이 솔찬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하여튼간 요 글자는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여자가 많으면은 뭐 간사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간 간사하다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그런 안 좋은 속담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자꾸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얼굴이 좀 험악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하여튼간 한자의 특성이 많은 걸 세 개로 줄인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둬야 되는데, 그런 글자들을 몇 글자 더 살펴보면요, 물건 품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물건 품자. 그릇의 일반적인 행사를 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건의 일반적인 행사를 네모로 표시하면서 물건의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책, 연필, 시계, 뭐 볼펜, 의자, 책상 뭐 그런 것들 다 물건이니까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물건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만들 수 없으니까 이무의 형태인 네모로 표현하면서 물건의 종류가 많으니까 세 개로 표현했다 이거죠. 물건 품자예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세 개만 있으면 빽빽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나무가 많은 걸 나타내는 수밖에 없죠. 나무가 많으니까 빽빽하다고 해서 빽빽할 섬자예요. 또 벌레가 종류가 많겠죠. 지렁이, 뭐 나비, 나방, 뭐 벌, 뭐 갑자기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벌레 수특이 많을 텐데. 그런 많은 벌레를 갖다가 세 개로 나타내면서 벌레 총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레가 많이 길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길도 좋지 않은데 수레가 많이 움직이면 아주 시끄럽죠. 수레가 많이 움직여서 땅이 막 울려요. 울릴 때 굉음을 때 쓰는 굉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막 소리가 큰 거 굉음을 때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날일자는 날일자도 하나의 별이에요. 항성 별인데 별이 많은 걸 갖다가 해서 표현했어요. 별이 맑게 빛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많이 반짝반짝 맑게 빛나요. 그래서 맑을정 밝을정 하는 글자예요. 오늘날 밝다라고보다는 맑다라고 많이 했죠.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할 때 쓰는 정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고들직자가 이 세 개가 달라붙으면요. 이 진주 가면 촉선루라고 있죠. 고든 것들이 삐쩍삐쩍 고든 어떤 물체들이 삐쩍삐쩍 우거져 있는 모양에서 우거질 촉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우거질 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풀이
이게 쌍날철이라는 글자가 하나만 풀이 3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좀 더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요런 글자는 무슨 자예요? 풀회자죠. 풀회. 화의 단지일 때 쓰는 풀회. 예. 자, 삼합자인데 예, 3개가 합쳐진 걸 삼합자로 해요. 삼합. 3개 글자가 합쳐진 걸 갖다가 똑같은 글자 3개가 합쳐진 걸 삼합자로 하는데 삼합자는 예, 풍성한 성자예요. 예, 성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간살간자도 삼합자인데 간살간자가 쓰여지는 말들 어휘들을 살펴보면 간사하다는 말들 간신, 간웅, 간흉, 뭐 강간, 화간 뭐 그런 말들 있죠. 좀 안 좋은 말, 뜻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좀 안 좋은 말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간살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목마를 갈자예요. 목마를 갈자. 목마르면 물 먹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물 숫자가 변화된 삼수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옆에 글자는 많이 볼 수는 없는 글자.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고 문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사자서와 크신 분들은 그 글자를 사자서 앞쪽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오신이라고도 하고 아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복이하시고 위포라도 이혼하시고 이십포라도 응거천하시고 덕구사지하시니 위인자자가 어떻게 해요? 갈불위호리오 그러죠? 예, 갈불위호리오 할 때 쓰이는 갈자인데 어찌 갈이라는 글자죠? 이 글자 자체는 목마를 갈자고요. 목마, 느리요. 예, 제가 글자가 바쁘게 글자 자체를 또 못 쓰기도 하지만은, 예, 이게 유리판에다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글씨를 유리판에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마음먹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글자 자체를 또 못 쓰기도 하고,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삼수변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어찌 가리라는 글자죠. 삼수변은 단독체로 쓰일 때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물 숫자죠. 물이 구체적인 형상일 때 물이 흐르는 형상에서 비롯되어서 나온 글자가 물 숫자인데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쳐질 때 쉽게 말해서 나무 목자 같은 게 들어가면 목유갈 목자 같은데요. 그런 글자에서처럼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이면은 반절 정도 일정한 획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글자를 세워서 쓰는 거니까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눈목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숫자가 변화됐기 때문에 수는 수인데 글자의 특성이 점 3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 2, 3을 때 3을 쓰고 항상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쓰이는 위치가 왼쪽에 쓰이면 위치에 따른 명칭이 바로 변이라고 했죠. 부숫자가 놓이는 위치에 따른 명칭이. 그래서 삼수변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찌 갈자는 다시 나눠보면 일반적으로는 가로왈리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빌게라는 글자예요. 또는 가리라고도 익혀지죠. 없어서 구걸한다 이게 빈다. 나무걸. 또는 가리라는 음도 있는데 두 글자가 합쳐졌다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가로갈자는 우리가 입모에서 나오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입에서 말이 나가는 형상을 갖다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글자라고 흔히 설명되는 글자인데요. 이 가로라는 말은 뭐냐면 공자, 가로대, 가라사대 이 말한다는 순 우리말이에요. 고 옛날 말인데 공자왈, 맹자왈, 왈패, 왈과 알부 할 때 쓰는 왈자예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말로 바꾸면 말할 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 훈이 가로로 익혀진 경우가 많으니까 가로활 그렇게 해놓으세요. 말한다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입이 있고 할리 있어요. 그 다음에 빌게자는 다시 살펴보면 이것의 형태인데 이것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뭔가를 사람 형태예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변화된 글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는 망할망자에 변형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망할망자. 이게 망할망이라는 글자예요. 이 망할망자가 사실은 망하면 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없다는 뜻도 있어요.
그때는 무로도 익혀. 이게 망이 무로도 익히거든요. 예. 문장 가운데 각각 다 무로 익힌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없다는 뜻도 있다는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다는 뜻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없기 때문에 빈다. 이것은 국어는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 남한테 국어를 수밖에 없잖아. 빈다. 그래서 빌다라는 뜻이 됐다고 그렇게 흔히 얘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망할 망자의 자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어떤 숨은 공간에 사람이 그걸 숨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다. 또는 없는 것이 망한 거니까 망하다 뭐 그렇게 얘기되어지는데 그건 정설이 아니고 하여튼 일단은 그런 식으로 문자학자들이 얘기되어지는 거잖아요. 것까지 마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없다는 뜻이 있는 이 망할 망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을 빈다고 해서 빌개자가 됐다는 거라는데 이 빌개자가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개 또는 가리로 쓰인다고 하는데 가리 되면서 말을 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어찌 갈자가 됐어요. 어찌 갈자. 이 어찌 갈자가 다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 글자는 몇 페이지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일단은 개자가 음의 역할을 하니까요. 예, 40페이지요. 40페이지에 보면 있대요. 그 4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40페이지 가면 어찌갈, 목마를 깔, 치깔, 꾸짖을 깔, 아렐날, 들깨자. 들깨자 신경 써주셔야 돼요. 국기 개양식 게시판을 때 쓰는 개자예요. 그 음이 독특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제방변이 들어갔어요. 요 글자에다가 제방변이 들어가면은 요건 개인데 이건 개예요. 게시판. 그 외에 밑에 보면 갈색을 때 쓰는 타로 갈자라든지 말갈족을 때 쓰는 말갈갈이라든지 비갈을 때 쓰는 갈자, 정갈을 때 쓰는 갈자라든지 또는 간을 쳐낼 때 실월자, 그 실월자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화기예열 때 쓰이는 아지랑이자라든지 그 아지랑이자는 그 뭐예요? 벨 알자, 아렐 알자가 음역화를 하죠. 다시. 다양 거기에 제가 지금 거기에 써놓은 글자들은 적어도 한자를 가르칠 요량을 갖고 계시고 급수 시험을 볼 때 1급까지 시험을 보실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글자예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지는 글자 그리고 임명용 한자에 포함되는 글자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1800자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다가 덮어진 글자가 뭐냐면은 임명용 한자예요. 임명용 한자. 사람 이름으로 옛날 대법원에서 있죠. 사람 이름에다 써야 될 이름을 갖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한 2800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자꾸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데 하여튼 따져보면 한 2900자 정도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다가 집어해 놓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글자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막 배워야 될 글자는 목마를 갈자니까 목마를 갈자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4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목마를 갈자가 쓰여지는 글자 고갈, 말을 꽂자 썼죠? 그 다음에 해갈, 갈구, 그 다음에 갈망, 갈수기, 소갈증. 자꾸 목이 마르는 증세요. 당뇨병 드신 분들이 흔히 소갈증이 있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저는 많이 떠들기도 하고 또 선천적으로 제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심이 돼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아직 괜찮대요. 저는 물 많이 먹는 게 또 좋긴 하고요. 사람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을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도 유익하죠. 자, 목마를 갈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려 볼게요. 그 밑에 칡갈자 뭐 그런 것들 기억 잘 해두세요. 칡갈자가 갈등이 시험에 만나요. 그 칡갈자가 갈분 갈등이는데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칡이나 등나무는 보면 막 서로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걸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 갈등이라는 그 어른 어휘 같은 거 그런 것들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강철강이라는 글자네요. 체금자하고요. 그 다음에 산언덕강이라는 글자, 산언덕강. 자, 세금자는 이재금자하고,
다음에 흑토자 오고,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광물을 나타내가지고 흙 속에 들어있는 광물인데 금자가 음역하란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그 이전의 문자 보면 이런 식으로, 소전은 여기서 요 형태는 근무 형태를 참고해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보면 이제 금자 전혀 안 보여요. 예. 이게 근문에 쓰여진 글자고 이게 소전에 쓰여진 글자예요. 요 글자 이전에 쓰여진 글자는 바로 이 글자라고요. 근데 이 글자를 보니까 이제 금자가 전혀 안 나타나요. 이걸 이제 금자로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샘물 갖다가 샘물 덩어리를 말하는 거이고 샘물을 부어놓은 주조의 틀 같은 걸 갖다가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글자가 오늘날에 이제 여기 요거 점으로 바뀌면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세금자가 됐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글자예요. 이런 글자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결국 그러니까 문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경강부식해서 이기는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글자가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는 성김이 되죠. 성김이요. 성김. 이 성김씨 쓰신 분들, 크게는 김씨가 우리나라 가역김씨가 있고 신라김씨가 있는데 두 시조가 뭐예요? 김소라하고 김할지가 다 금계 같은데 관련이 있어요. 금계. 김할지 금계에서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김자를 쓴 거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탄생신화가 새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세금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금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원덕강자예요. 산원덕강자는 다시 나눠보면 사실은 요 형태, 요거, 요 형태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요것은 무슨 자냐면요. 그물망이라는 글자예요. 그물망. 근데 그물망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는 이런 형태를 좀 더 간략시게, 이렇게 엇갈린 형태의 이 글자를 좀 더 간략시켜가지고, 이렇게 간략히 해서 그물망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이 그물망자에 변형되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쓰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허물제자.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 같은 걸 갖다가, 물고기라든지 짐승들 갖다가 제약시킨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했을 때, 허물했을 때, 제약시키죠? 이거 허물제라는 글자죠? 허물제라는 글자인데, 허물인 사람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제재시키는 그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벌벌자. 제와 벌 할 때 쓰이는 벌벌자 같은 데에서도 이 글자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물망자가 다른 글자가 없을 때 간략해 돼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쓰인 이 형태 밑에다 몇선자가 들어가면서 글자의 모양을 위해서 글자가 이렇게 양쪽에 획들이 조금 더 길어져 내려온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요거 몇선자는 산통세기가 산통세기가 많을 텐데 많은 걸 세기로 줄여서 이렇게 산통의 세기로만 나타나는 글자고 이게 산에서 나오는데 산을 뜻하는 순 고유어인 오이매라든지 또는 그걸 약간 예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어이매라고 했죠. 태산이 높다는데 하늘 아래 매이로 닿을 때 쓰이는 매자. 이것은 두매산골 또는 메아리 할 때의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또는 멧돼지 같은 데에서도 산돼지를 멧돼지라고 그러는데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자, 하여튼간 오늘날은 아직까지 고어인 매 또는 오이매 또는 어이매라고 이제 산산이라고는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오이매산, 어이매산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옳을 바를 것 같은데 급수 시험을 보는 단체에서는 어이매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표기를 같이 해놨어요 지금. 이 매산자가 들어가가지고 산원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물망자가 망이 강에 영향을 준 거예요. 매산자에 의해서 산과 관련인데 산의 언덕을 나타내면서 산언덕. 그 다음에 그물망이 강의 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산언덕 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이 산언덕 강자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될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요 글자요. 요건 매산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망할망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망할망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음역관하면서 이 판에는 뜻의 역할자는 뭐예요? 이게 그물망자라고 했죠? 이게 그물망자. 그물이 이 판에는 뜻의 역할. 이것도 상반돼요. 모양새를 보면 이건 매산자가 뜻의 역할하고 망자가 음역할을 하는데 그물망자가 음역하는데 이것은 이 망할망자가 음역하면서 그물망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그물을 뜻한 글자예요. 그물을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그물을 이렇게만 썼고 이거 변형되는 글자는 이렇게만 썼는데
후대로 오면서 이 글자가 음이 망이니까 음역할자인 망할 망자를 집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물을 뭘로 만들어요? 실로 만드니까 다시 실을 달라붙어서 오늘날은 그물망자를 이렇게 쓰고 요것은 그물질을 해가지고 싹 잡아 없앤다고 해서 없을 망자예요. 성은이 망극하이다 이렇게 쓰는 망자예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조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도 조르신 분이 나오실라요? 아니, 조르신 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간, 이건 없을망, 없을망으로 쓰이고, 이건 그물망으로 쓰인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이 그물망자하고 바로, 요걸 짜고 구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산원덕강자가 달라붙었죠? 요건 없을망자가 달라붙었죠? 요거 두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 분들 많은데, 이건 무슨 자예요? 실을 갖다가 여러 가닥을 묶으면 굵은 줄이 되는데 굵은 줄을 나타내는 굵은 줄을 별이 줄이라고 그래. 별이강이에요. 별이강.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 삼강 오륜 뭐 할 때 쓰는 강자예요. 지강을 사로잡는다 뭐 할 때 쓰는 강자. 별이강자와 그물망자 구분 잘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지금 새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물망자에 의해서 음이 강의되면서 몇 산자가 들어가지고 산원덕강자가 되는데 그 산원덕강자가 다시 음역화하면서 쇠음자가 들어가지고 쇳덩어리와 관련돼서 강철강자가 됐다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글자를 보려면 결국 그물망자가 음역화를 하니까요. 그물망자 미음자로 가야겠죠? 찾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164페이지래요. 164페이지에 보면은 그물망자가 옛날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나와있죠? 그 글자가 언덕강자에 거기는 산자가 빠져있네요. 산언덕강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언덕강이라도 상관없어요. 언덕강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철강, 별이강, 그 다음에 구셀강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강철강자를 갖다가 좀 더 살펴봐야겠죠? 강철강자가 쓰여지는 어휘요. 강판, 강철, 철강, 제강, 특수강. 원래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해서 만드는데 쇳덩어리요, 강철을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성분, 뭐 니켈이라든지 텅스턴 같은 걸 지구에서 만든 강철을 갖다가 특수강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합금강, 여러 가지 첨가해가지고 만든 강철이겠죠. 자, 그런데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강철강자예요. 자, 강철강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울 글자는 바로 덮을개자예요. 이거 뭐 들어간 물이죠? 김치로 끓인 물 같기도 하고, 감기, 예? 김치. 굴 껍질이요, 김치. 아, 생강도 들어갔구나. 아, 대추도 들어갔구나. 아, 말씀하시니까 다 느낌이 나네요. 감기 같은데 예방에 좋겠네요. 뭐요? 지금 3국부터는 10개가 배당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하려고요. 저 3국부터는 8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려고요. 아, 4개월 차례예요? 왜 덮을개자 한다고 했죠? 정신머리가 없어요. 자, 다하겠다는 크게 나눠보면 2개의 글자가 합치는데 하나는 견줄비, 하나는 흰백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글자는 요 2개 글자를 나눠서 설명하기 전에 옛날 글자를 보면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가로갈자처럼 보이는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39페이지가 보면은 두 사람이 위에 나란히 표현되어 있고 밑에 입으로 보이는 입에 가로갈자로 보이는 형태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옛날엔 전후좌우 구분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을 이게 뭐예요? 왼쪽이죠? 왼쪽을 향하고 있는 형태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건 금문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 이건 소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죠.
예. 자, 요걸 먼저 놓고 보면요. 두 사람이 있는 모양에서 견줄빗자가 되는데, 견줄빗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견줄빗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 견줄빗자만 따로 이렇게 빼내서 보면 이렇게 쓰여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획의 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문자를 맞는 사람이 잘못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컴퓨터에다가 문자를 맞는 사람이 이게 잘못 맞는, 이게 사획의 글자예요, 사실은. 예. 지금 사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부숫자인데요. 부숫자에서 사획에 배당이 되어 있는 글자지 이게 오획의 글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호기간에 사전을 갖다 찾아보는데 이런 글자를 찾아봐요. 이런 글자를 갖다가 찾아볼 때 이런 글자도 만약에 여긴 쓰인다고 치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 손숫자가 변화된 글자라는 거 아니까 손숫자를 가고 이걸 갖다가 오획으로 보면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손숫자 오획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삐적삐적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거 사획의 글자라니까요. 사획의. 예, 제가 주위에서 그렇게 흔한 사람을 봤어요. 예, 이거 오획으로 보고 오획에서 삐적삐적 보고 있는 사람을 봤다고요. 제가요. 실질적으로 진짜로요. 예, 저 거짓말 안 해요. 가끔가다 거짓말 하기도 하지만 하얀 거짓말. 아른다고 그러니까 속이 찔려가지고. 자, 하여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 같은 걸 견주고 있는 모양에서 견준다의 견줄빗자예요. 비견할 만하다, 비교하다 뭐 할 때 쓰이는 빗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흰백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가로알과 흰백자가 어떤 서로 관련이 없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가로알 여기서 어띠 갈자 설명, 못마를 갈자 할 때 이게 가로알자가 말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이 흰백자도 있죠. 이게 말한다는 뜻이 있는 글자예요. 고백, 독백 할 때 흰백자 써요. 내가 고백한다, 독백한다. 또는 연극에서 관중을 향해서 대사를 이용을 갖다 방백이라고 그래. 방백. 방청객을 때 쓰는 방자 써가지고요. 예, 학습용어인데 방백. 다 그때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 아랜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이 백자 쓰임 어디서 말한다는 뜻으로 쓰인 유형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공사장. 공사장 지나가면 통행에 불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현장 소장들이 모두 100인 줄 아는데 그때는 100이 친백자 사람 성씨가 아니고 현장 소장이 아랜다, 아랠백, 말한다, 말을백자예요. 그게. 예. 이게 말한다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오늘날 하나는 가랄자처럼 보고 하나는 흰백자처럼 보이지만은 두 개가 더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말을 갖다가 하는 거에서 다라는 뜻이 이루어지면서 다개자가 됐다 이거죠. 자, 의미역할자는 없어요. 해의자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로서는요. 그 책에 보면요. 개근상을 때 쓰는 개근요.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학교 나갔어요. 개근상이요. 개근상. 예. 그 다음에 개굴산, 금강산을 겨울에 부를 때 개굴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봄에 뭐라고 한다고요? 봄에 그대로 금강산. 얘기해보세요. 여름에는 동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굴산. 예. 금강산 하면 유명한 게 12,000모 있잖아요. 눈이 쌓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눈만 쌓이면 바위만 삐쭉삐쭉 하얀 눈에 드러나 있잖아요. 뺐다고 드러나 있듯이. 예. 그거 생각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세택자, 온 세상이 모두 흐리는 걸 갖다가 거세개탁이라고 해요. 국민개병제. 국민이 모두 병행의 의무를 지는 게 국민개병제예요. 예. 이거 보니까 어제 대통령 선거 생각나네요. 예. 자, 다개자가 그 외에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는 삼돌개자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삼돌개, 계당, 계층을 때 쓰는 글자요. 왼쪽에 봤다 다가붙은 게 좌우방 원노부자가 변화된 글자예요. 삼돌개자라든지 뒤에 넘어가서 천간자에 나무 이름자, 에에서 해서 행설 때 글씨체 한 종류인 해서 또는 해학적이다 할 때 쓰는 화해할래자라든지 백년해로, 백년해로 사람이 들어가 있죠.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함께했자. 자, 그런 글자들도 동시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면서 할 거 인정하네요. 예, 덧풀겠죠요. 크게 나누면 두 개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네. 두 개 글자. 하나는 초두고요. 네. 요 글자는 무슨 자더라? 예, 어찌하냐 할 합자. 글자가 길어가지고 잘 저도 아니 할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하니까 이제 어찌 아니 할 합자예요. 저도 자꾸 까먹고 그래요. 술 담배를 좀 했더니 자꾸 까먹고 해가지고 초두자는 단독체 글자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건 풀초자죠, 풀초자. 초목의 싹이 이 땅에서 많이 움켜나는 건 피하는 글자인데, 풀이라는 것은 작고 물이 유성하니까 중첩에서 표현했어요. 중첩에서. 중첩에서 표현한 형태가 반듯반듯하게 되고, 그걸 멋을 내기 위해서 앞에 것은 약간 삐쳐지는 형태, 뒤에 것은 반듯이 쓰는데 약간 길게 써지는 형태가 됐어요. 이게 풀자, 다산초당 같은데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 글자를 풀초자예요. 그런데 혹 사람들이라는 게 문자를 만들면서 이 글자에서는 풀이라는, 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풀이라는 뜻은 하는데 초라는 음은 안 나거든요. 그게 형성자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풀모에서 나온 요 글자 밑에다가 음역할자를 갖다가 달라붙여가지고 이게 이를조라는 글자예요. 오늘날은 이건 조고 이건 초고라서 서로 음가가 달라졌지만은 음역화를 한 글자를 갖다가 달라붙인 요 형태가 간략화되면서 오늘날은 요 글자를 풀초자로 대신하고 있죠. 흔히 요 글자를 많이 쓰는데 초식동물이요. 그런데 요 글자의 고자는 요 글자라는 거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문학작품 같은, 서예 작품 같은데 보면은 요 글자를 쓰는 것보다 요 글자를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요 글자가 풀초자라는 걸 알면서 이 글자가 풀초자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거 알고 이 글자를 간략화시킨 형태가 바로 이 글자인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간략화됐어요. 풀초자가 변화되기 때문에 초는 초인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형태를 보면은 항상 머리 부분에 써야지요. 나물채, 쌍묘, 꽃화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머리 부분에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초머리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뜻하는 한자가 있어요. 머리도 자요. 그 한자 음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초도 후게 됐어요. 이 머리도 자 간단하게 이렇게 써야져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어찌하냐 할 합자는 다시 살펴보면요. 갈 것자하고요. 그런 명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덮는다는 뜻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게 덮다는 뜻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갈 것자는 사람이 있는데 일정한 경계 바깥으로 주거지 입구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모양에서 오늘날의 갈 것자가 됐고요. 이 글자는 그릇명이라는 글자예요. 그릇명. 그릇명이라는 글자인데 이 제기 그릇처럼 이렇게 음두가 있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에다가 재물을 갖다가 놔요. 재물 흔히 재물 고기 같은 거 넣죠. 옛날 고기는 이 돼지머리 고사질 때 돼지머리 올려놓듯이 소나 양 같은 걸 잡아서 넣으면 이게 뭐가 고여요? 피가 고이죠. 피열자 같은 데에서도 이 글자 볼 수 있죠. 피를 갖다가 피가 구체적인 형상이 시생물이 이 그릇 시생물의 피가 그릇에 담긴 모양에서 피열자가 나온 거예요. 일단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제기 그릇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갈 것자가 음의 역할을 했어요. 기역자가 아음이고 후음인 희역자가 발음되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기역자가 희역자가 서로 교환이 잘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누차이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거가
뭐가 되고 허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말의 기역, 리을, 비읍이 입성자가 돼가지고 잘 탈락되기도 하고 붙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것도 소팅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한 100번 이상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열십자인데, 열십자가 8월자고는 10월 하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10월이란 말이 10월. 10월 유신, 그러잖아요. 10월. 10월 유신 하지 않고 10월 유신 그런단 말이요. 네. 비읍자가 탈락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붙었어요. 요 갈것자가 있죠. 갈것자에다가 심력자를 이렇게 달라붙으면 힘을 써서 위협한다고 위협할겁자요. 뭐 겁탈한다든지 뭐 할 때 쓰는. 그러니까 거에서 비읍자가 달라붙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역자가 히읗자로 바뀌면서 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것자가 음역화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갈것자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네, 44페이지요. 어찌 아니할랍이라고도 오고 이걸 조금 전에 제가 설명 가운데 덮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덮불합자. 사전에 보면 이게 어찌 아니할랍이라고 하신 분은 경전 공부하신 분이에요. 경전에 그런 뜻으로 풀이를 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합자가 다시 비읍자 탈락되고 다시 지읍자로 들어가면서 개가 되면서 풀로 덮는다고 해서 덮는다는 뜻의 덮불개자가 됐어요. 풀 같은 걸 위에다 덮는 거예요. 초도대가 들어가면 덮불개자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쑤시다, 은폐시키다 할 때 이게 또 풀이 들어가지고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덮는다는 뜻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덮불개자가 쓰여진 어휘들을 보면요. 개화, 오늘날 우리가 지붕을 덮는 걸 갖다가 기화 그런데 기화가 아니고 원래는 개화가 변하던 말이죠. 개화. 그 다음에 대개, 개연성. 시험 보면은 개연성이란 말을 어휘를 갖다가 제시 용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다. 필연성은 꼭 그런 건데 개연성은 그럴 것 같은 걸 갖다가 개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개세지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재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요. 국외음화는 우리가 디귿이라든지 티읕이 이거 학습용어인데 아이들 학습 시킬 때 가르쳐주는 디귿이나 티읕이 혀끝소리예요. 혀끝소리. 철두음. 그런데 이것이 이모음 같은 걸 만나면 있죠. 국외음화 돼요. 그래가지고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요. 지읒이나 치읒. 입청산 소리로 바뀌어요. 입청산. 티읕이 혀끝소리인데 이걸 있다가 입천장 소리인 지읒치으로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같이 가다 할 때 쓰는 이를 갖다가 읽을 때는 같이 이렇게 읽혀지네요. 디귿이 치읒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을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가을 겉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 거지를 갖다가 읽게 되면 가을 거지 이렇게 읽잖아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영상을 갖다가 국외음화한다고 그래요. 국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꼭 알아둬야 될 용어죠. 학습 용어죠. 바로 그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덮불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덮불개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분개할 개자예요. 분개할 개자. 분개할개. 분개할개자는 신방변하고 무슨 자가 들어가 있죠? 이미개자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미기자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으로 쓰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신방 배터를 설명드리면 이건 단독체로 정형화된 글자가 마음심자죠. 심장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뭐 그 글자를 보면은 그대로.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혼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다른 글자가 오른쪽에 오게 되면 이 형태가 반대로 줄어들 수 있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 형태가 이렇게요. 이렇게요. 두 번째 액과 세 번째 액이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어붙으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이거죠. 마음심자가 변하기 때문에 심은심인데요. 여기서 방은 겹방자에 글자 곁에 붙는다. 혼자 쓰는 게 곁에 붙는데 그 곁이 바로 항상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쓰여요, 글자가. 뭐 뜻정자라든지 뭐 한한한자라든지 뭐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항상 왼쪽에 쓰기 때문에 왼쪽에 쓰면 뭐라고 본다고 써요? 변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위치에 따른 명칭을 붙여서 신방변 한다는 얘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수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갖다 본격적으로 배우면서요. 정규과정 중학교 때부터니까요. 어떤 한문 선생님도 이런 명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한문 선생님이 없었어요.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명칭 같은 거. 이건 지금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기자는 다시 살펴보면요. 바로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쳤는데 이게 고소할 흡이라는 글자예요. 고소할 흡. 이것은 숨막힐 기자예요. 고소할 흡자 형태의 뚜껑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붙으면요. 이 글자는 무슨 자는 밥식자가 돼요. 밥식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밥 뚜껑 부분이고 밥이 담긴 뒷부분이고 밥의 몸체, 밥그릇의 몸체 그릇이요. 부분인데, 바로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그 뚜껑 부분이 없어지고 난 형태에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고소할 흡자라니까요. 이 글자는 밥과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숨막힐 글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숨막힐 글자의 상대가 될 만한 글자가 바로 무슨 자냐면 이게 하품이라는 글자예요. 하품문자. 요 글자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린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 변화돼서 이런 글자. 입을 크게 벌린 동작을 하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품음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에 쓰여지면은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이 있어요. 입을 크게 먹기는 먹어도 입을 크게 벌려서 마셔요. 마시는 음자, 음료수. 입을 크게 벌려서 분다고 해서 불치.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한다고 해서 노래가. 다 입을 크게 벌린 동작에 쓰여진 글자가 바로 하품문자인데 그 글자는 바로 사람이 입을 딱 크게 벌리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왜 이걸 표현했냐면은, 먼저 설명했냐면은, 숨막힐 기자는 사람은 있는데, 입을, 정면을 향하고 있을, 입이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요. 바로 요 형태예요. 입을 닫고 있는, 바로 요 형태에서 변화돼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숨막힐 기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숨막힌다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러지만, 뜻은 숨막히지만, 음식 같은 거 있다고 치면 입을 닫고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밥이니까 밥을 이미 먹고 나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임의기자라고요. 아시겠죠? 반대로 밥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나아가서 먹으려고 하는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나아갈 적자, 곧 적자. 나가서 금방 먹으려고 한 거. 이 판에는 요 글자는 마찬가지로 밥의 형태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 이게. 이 형태의 반대로 볼 수 있죠. 이건 나아갈 즉 또는 곧직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금방 먹으려고 하니까요. 먹으려고 하는 거이지만 이것은 이미 먹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라고요. 한자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고요. 사실은. 제대로 두 숫자 214글자하고 음역글자 좀 따져놓고 몇 개 따져놓고 보면은 누구나 다 한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가르치려면 맘만 먹으면은, 처음부터 다를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연구를 해가면서, 근데, 가르치게 되면 사실은 배우는 사람은 못지않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미기자는 바로 밥을 먹고 고기를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밥을 이미 먹고 고기를 돌렸다고 해서 이미란 뜻이 이루어지면서 숨막힐 기자가 그대로 음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그 숨막힐 기자가 다시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개가 되면서 마음 심자가 변화된 신방변이 달라붙어서 마음속으로 분개를 한다고 해서 분개할 기자가 됐다 이거죠. 어려울 것 없어요. 조금 제 설명을 놓치신 분들은 인터넷 사이버 서당에 들어가서 뭐 그게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수업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분개할 기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곧 숨막힐 기자가 결국은 음역화라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책이 돼 있죠. 기회가 보면 볼 수 있는데 몇 페이지인가 임마? 109페이지에 있네요. 109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각골문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미기자, 그 숨막힐 기자가 다시 음역화라는 이미기자가 다시 또 음역화라는 평밀의 기자요. 대개 기자. 그 평밀의 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분개할 기자가 있고 마구간 구자라든지 물될 기자, 관계수리, 관계용수 뭐 할 때 쓰는 물될 기자가 있는데 우리는 분개할 기자를 좀 더 살펴봐야겠죠. 분개할 기자는 그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로는 개판한다, 분개한다, 감개무량하다, 비분강개하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쉬운 뜻의 글자들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분개할 기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쉴 기자예요. 쉴 기. 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고속도로 다니다가 휴식을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휴게소로 들어가죠? 휴게소. 할 때 쓰이는 개자가 바로 이거예요. 휴게소 할 때 쓰이는. 한자를 제대로 해야 한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증명해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거죠? 쉴 개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아이들한테는 휴게실 써보라고 제가 하거든요. 수업할 때 휴게실. 모 대학을 갔는데 휴게실 갔다가 진짜예요. 모 대학에 제가 봤어요. 휴게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써야죠. 요 개자예요. 칠개자. 그 대학의 학생이 쓴 게 아니고 그 대학을 그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이 그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니까. 자, 요 글자는 크게 살펴보면 세 개의 글자가 합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혀설, 하나는 스스로자, 전부가 다 부숫자네요. 부숫자는 모든 한자의 기초가 되는 글자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숫자에 대해서 자어를 밝힌 책을 썼거든요. 시중에 나가보니까 한 5년 됐는데요. 아직도 많이는 안 팔려도 꾸준히는 팔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학교 교재로도 쓰일 정도니까 만약에 한자를 제대로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사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쓰면서 한자 실력이 이렇게 앞에 와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발돋움 계기가 됐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쓰면서 3년 이상 거의 5년 동안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면서 쓴 책이거든요. 이 공부는 과정에서 한자에 대한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었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부숫자가 한자의 모든 한자의 기초가 된다면 이렇게 복잡한 글자도 사실은 복잡해지는 글자도 사실은 놓고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기초가 되는 부숫자들이 합쳐져 있다고요. 많이 사보셔가지고 저도 뒷말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근데 쑥스러워도 책 이름은 얘기할게요. 부수를 알면 한자가 보인다는 책이에요. 자, 혀설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요. 혀라는 건 입속에 있기 때문에 입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는 혀를 나타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입속에다 혀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 혀를 뜻하는 글자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있죠. 혀가 움직여서 발음을 갖다가 정확히 하기도 하고, 혀의 큰 뜻이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을 고르게 씹는 데 역할을 하고, 발음을 정확히 하는 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르게 씹거나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의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했던지, 바로 이 선의 형태가 지금 달라붙었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런 형태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그 형태가 다시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혀살자예요. 자, 이 혀살자는 어디에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혀 끝소리 설뚱 그랬는데, 그럴 때 쓰이는 설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혀가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했죠. 그래서 말과 관련돼가지고 설전을 벌인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말싸움, 설전을 벌인다. 또는 뭐요? 참새 혀처럼 생긴 차 이파리를 끓여 먹는데 작설차 할 때 쓰이는 설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또는 뭐예요? 우리가 책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서랍이 또 서랍, 혀가 들락날락 하듯이, 원래는 서랍이 설합에서 나온 거예요. 혀살자 써가지고 설합에서 서랍으로 바뀐 거라고요. 이게 알고 보면 쓰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나타난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냐면요. 요것은 바로 요 모양에서 나왔어요. 인체의 한 부분인데 인체의 어떤 부분이겠어요? 코요, 코. 네, 코 모양에서 나온 거죠, 코. 네. 제가 쓴 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코의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부스터 책이요. 그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니까요. 바로 이런 형태가, 간략화되어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수술자자가 되는데, 코가 얼굴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얼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으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코를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칭했기 때문에 이게 코라는 뜻 외에 스스로라는 뜻으로 빌려다 쓰이면서 스스로라는 뜻이 코라는 뜻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원래는 코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코에서 나온 걸 증명할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 개긴자를 달랐지만 이건 개코가 되는 거죠. 개코가 뭘 잘못해요? 냄새치자예요, 냄새치. 냄새가 코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냄새치자 같은 데 볼 수 있듯이 이 스스로 났다가 바로 코에서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굴 중심에 쓰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스스로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코를 뜻하는 글자는 자기 집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요. 나 더 좋은 집 짓고 산다 이거요. 더 좋은 집 뭐예요? 더 좋은 집을 지려면 더 복잡해야겠죠? 바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요? 오늘날 코비자죠? 코비자 보면 그대로 스스로 자 그대로 달라붙이고 있잖아요. 대신에 요 글자는 뭐냐면 줄비라는 글자예요. 줄비. 어떤 두 손이 있고 어떤 물건을 갖다 표현하는 형태인데, 줄비라는 의미 역할자를 더 달라붙인 거예요. 줄비라는 의미 역할자가 더 달라붙어가지고 오늘날의 코를 뜻하는 글자는 이혈령, 비혈령을 떼요. 코비자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스스로라는 뜻으로 바뀐다 이거요. 그러지만은 스스로라는 뜻이지만은 무슨 모양에서 나왔다? 코 모양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어떤 글자에 쓰면은 개코 같은 글자를 만든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코 관련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모에서 나왔다고 했죠? 심장모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막 흥분하면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그러니까 사고의 심장 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 어떤 요인이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관련되는 글자에도 이 글자를 많이 쓰는 이유와, 숨 쉬는데도 관련된다.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것도 심장이 동시에 벌떡벌떡 뛰니까 숨 쉬는 것도 관련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갖다 진짜 합쳐가지고 혀는 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혀, 코, 심장이 들어가가지고 숨을 쉰다고 해서 쉬다에 쉴게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혀설자 빠지고 코고 심장만 들으면 이건 쉴식자가 되잖아요. 휴식할 때 쓰이는 쉴식. 요 글자에다가 콧구멍 같은 걸 갖다가 한 번 더 표현하면 냄새 후자가 되잖아요. 후가 발달됐다 할 때 쓰이는 후자. 자, 이렇게 해서 실개자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죠. 어려울 거 없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는요, 휴게실이요, 휴게실. 실루자 써가지고요. 집실자요. 휴게라는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어요, 사실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 가운데 휴게실이라는 말, 휴게라는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개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어깨견자예요.
오늘 수업은 다른 때 수업보다 좀 덜 더듬거리죠? 어제 술을 안 마셨거든요. 어깨 견이요. 이 어깨 견자요. 이 어깨는 신체 한 일부죠. 그러니까 신체와 관련된 신체 한 기관과 관련되는 글자에 무슨 자가 달라붙는다고 해서 흔히 육달이 달라붙는다고 했죠. 요 속에 있는 글자예요. 요 형태요. 이 글자는 육달월이라는 글자예요. 육달월. 요 글자가 혼자 정의화된 글자는 단독체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고기육자죠. 네. 고기육자는 고깃덩어리 형상에서 났어요. 고기쌀문이에요. 그런 형태가 변화돼서 오늘날의 고기육자가 됐는데, 그런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는 변해 쓰인단 말이야. 왼쪽에 다른 글자가 온단 말이야. 흔히요, 흔히. 또 밑에 쓰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반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형태를 반절로.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육달월인데, 바로 이 형태는 인체 한 기관과 관련된 글자에 많이 쓴다는데, 뭐 똥구멍 한자라든지 또는 다리각자라든지 또는 뭐요 허리요자라든지 또는 가슴형자라든지 또는 배복자라든지 또는 뭐요 내내자라든지 분해할 때요. 내내자라든지 뭐 또는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간간자라든지 또는 뭐 합합회자라든지 뭐 창자장자라든지 뭐 그다음 밑에 쓰일 경우도 있어요. 밥통이자라든지 또는 등배자라든지 이거 전부 다 다룰자로 생각하신 분들이 만약 한자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뭐 무슨 자라고요? 육달월이 육달월. 뇌, 똥구멍, 다리, 허리, 가슴, 배, 몸속에 간, 허파, 창자, 밥통, 위, 위장, 등, 배신을 때 쓰는, 배반을 때 쓰는, 배낭을 때 쓰는 등배. 다 고기육자가 변하는데 이게 다 인체의 살점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바로 이 육달월이에요. 이걸 갖다가 달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또. 그러면 달월자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것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달월자는 사실은 오른쪽이 약간 떨어뜨려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날은 스피드 시대니까 밝은 명자를 쓸 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쓰지만은 정확히 밝은 명자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을 약간 떨어뜨려야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밝은 랑자, 명랑하다 할 때 쓰는 밝은 랑자도 이 부분 약간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달월자예요. 달빛이 밝다고 해서 이런 거 여기에 보이는 글자는 바로 달월자란 말이에요. 달월자. 달월자는 달의 형상에 우리가 새에 흑점 들어가듯이 달 그림자 무늬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쪽에 그런 것이 여기 결국 나중에 이렇게 오른쪽에 두 개가 떨어지게끔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하면 육달월은 속에 들어가는 작은 두 선이 좌우에 다 달라붙고 지금 고기육자가 그랬다고 육달월이 그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달월자는 작은 두 선이 오른쪽이 약간 떨어지는데 오늘날은 그걸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서예 같은 건 작품 활동 오신 분들이 만약에 글씨를 쓴다고 치면은 정확히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써주면 더 문자를 알고 쓰는 사람이 되겠죠? 문자를 알고 쓰는 사람입니다. 저기에 우리 액자에 보면 있을 유자는 고기육자란 말이요. 우리 액자에 보면 이가 손에 고깃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붙여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거기는 다 붙여놨어요. 근데 요행이 다 붙여놨네요. 하여튼간 이것도 육달월이 들어가지고 인체에 한 분이 어깨를 나타는데 나머지 요 글자는 그럼 뭐냐 이게. 이거 단독체로 오늘날 이 글자만 쓰면 이게 지게호라는 글자거든요. 지게. 근데 지게호자가 아니에요. 돌석자에 이구자가 들어갔다 해서 이구자 형태가 들어가서 이북을 상관한 것처럼 이게 지게호자로 보이는 것 뿐이지 뭐냐면 어깨 부분이 이렇게 어깨 축지에서 팔도 이런 어깨에 어깨에 근육 같은 형상을 갖다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요. 사실은 이게 요 부분만 팔뚝으로 어깨 축지로 내려온 걸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어깨 근육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형태가 변화돼 가지고 오늘날 지우개호자처럼 쓰이게 되는 뿐이에요. 자, 이 지게호자는 가가오 방문하다 호스 호적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외짝 문문자의 외짝 요 문에서 요 형태가 변화된 글자예요. 그게 외짝문이 지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 관리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앞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 견자의 설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어깨 견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이 글자도 3급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그다지 비중이 많지 않은 글자들인데요. 이게 어휘를 이룰 때 많이 안 쓰이는 글자들이 대부분인데 요 글자도 그다지 그 쓰임을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어깨에다 다는 훈장을 갖다 견장 단다고 하죠. 견장. 또는 어깨를 서로 겨루는 걸 비견할 만하다. 그럴 때 쓰이는 견자들이 바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하고 팔뚝이 아픈 걸 겸비통 그런 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말들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261강에 해당되는 10글자들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262강으로 넘어갈게요.